남사당은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유랑, 연희, 패거리를 말한다. 연희를 소재로 하거나 제재로 하는 시를 두고 연희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연희시는 최치원의 그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춘명의 남사당도 일종의 연희시의 일종이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하는 것은 우리 전통 연희의 하나의 특색이다. 시로 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노춘명 시인의 남사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죠. 남사당 노천명.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단같이 머리를 따 내리는 사나이. 초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 이리하여 장터 어느 넓은 마당을 빌어 램프불을 돋은 포장 속에선 내 남성이 10분 굴욕되다. 산 넘어 지나온 저 촌엔 은반지를 사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다음 날이면 떠남을 짓는 처녀야, 나는 집시에 피었다.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딸기에 이슬을 털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시가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발표된 시입니다. 오래된 시죠. 남사당, 우리 전통 연희 집단을 말합니다. 남사당은 19세기부터 있어 온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원형은 사당패라고 했어요. 사당패는 그 연희를 하는 연희,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연예인 할 때 연예가 되겠습니다. 예능인, 예능인들이 예능하는 것, 이것을 연희라고 하는데, 연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구연과 행연. 입으로 연기하는 거. 뭐 가수도 입으로 연기하고 코미디언도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것을 행연, 구연과 행연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연희라고 하는데요. 민중 속에 파고든 전통 연희 집단에 사당패가 있었어요. 남자 예능인도 있고 여자 예능인도 있어서 섞여져 있는데, 서울의 지명인 사당동, 사당역, 이러한 이름도 과거에 사당패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사당동이 옛날 사당패가 살던 곳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당패 여자 예능인들이 엄밀히 돈 많은 양반들하고 무슨 매춘했다 하는 그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떨어지니까 여자들은 연희단의 단원으로 제거하고 남자들만 구성되었다. 이것을 남사당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연애 집단인 가무기, 일본말로 가부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노래와 춤을 공연하는 집단이죠. 이 가부키 패도 원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뒤에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는 여자들은 그 연애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 역도 남자가 하장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남사당패에서 여자 역할 하는 사람도 남자였다. 남자가 붙어서 남사당인데, 19세기 활동을 많이 했지만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사당패의 전성기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또 악극단이라고 하는 전통 연희단이 아니라 서양 음악 이 돌은 악극단도 있었거든요. 서로 경쟁 관계를 맺었습니다. 악극단은 주로 도시를 전전하면서 극장에서 공연을 했고요. 사당패는 극장이 없는 시골 가설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에 안에 그 잔존 문화는 1960년대까지 이렇게 유랑극단이라고 하면서 개성되어 왔습니다. 남사당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유랑, 연희, 패거리를 말한다. 남사당 패는 주로 우리 전통의 놀이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희를 소재로 하거나 제재로 하는 시를 두고 연희시라고 하는데, 이 연희시의 전통은 꽤 오래되고 생각보다 폭넓은 작품 생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시를 따로 연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희시는 최치원의 그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춘명의 남사당도 연희시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노춘명 남사당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단같이 머리를 따내리는 사나이. 나는 사나이. 나는 남자입니다. 이 나는 시적 화자이죠. 근데 노천명은 여자 시인이죠. 여자 시인이 말하는 시적 화자 나가 남자인 경우는 이렇게 성별이 바뀐 거 아닙니까? 마치 김소월의 진달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할 때는 나가 버림받은 여자, 소박대기 여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로 시인과 시적 화자의 성별이 전복된 사례라 이렇게 보면 좋겠죠. 얼굴에 분칠을 한다. 자, 일제강점기 분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박가분입니다. 박씨가 개발한 분이라고 해서 박가분을 발랐겠죠. 삼단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삼단. 삼을 묶어 놓은 것을 삼단이라고 해요. 단위도 단이라고 쓰죠. 파 한 단, 사러 간다. 배추 2단 사러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단 하는 것은 묶음을 말합니다. 삼단, 삼을 묶어 놓은 거. 이 삼단은 여자의 머리를 보통 비유적으로 아주 가지런한 여성의 머리카락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삼단같이 머리를 따내리는 사나이. 초립에 캐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초립은 풀 같습니다. 풀로 만든 이 사간 이렇게. 초립에 캐자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군복을 말해요. 캐자는 누가 있습니까? 포졸들, 사극 보면 포졸들, 또 누가? 무당들, 무녀들이 아니에요. 그 캐자이죠. 그게 군복이에요. 또 그리고 무슨 농무할 때 북 들고 장구 들고 있는 사람들, 그게 다 그 캐자입니다. 군복이에요. 군복. 일종의 전통사회의 군복이다. 초립에 캐자를 걸친 조라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예능인이죠. 어떤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예능인데 주로 풍물, 그러니까 간 악기를 부르는, 날라리를 부는 예능인, 이 조라치가 되겠네요. 날라리 아주 음이 가볍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듣는 데는 귀에 익숙합니다. 우리 그 전통 연희 볼 때 날라리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삐리리삐삐삐 하면서 굉장히 가벼우니까 가벼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날라리 같다. 이런 말을 갖다 쓰죠. 우리나라 전통 그 악기가 아니고 저 북방 지역에서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로는 날라리를 호적이라고 하거든요.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보이십니다.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이걸 볼 때 주로 저녁 때, 조금 약간 어둑할 때 초저녁에 공연을 한다. 조금 내려가면 램프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램프란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초저녁에, 저녁 식사 직후에 공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운 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 나는 총각입니다. 남자입니다. 향단이가 된다. 그러니까
춘향 전 안에 그 막강극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향단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춘향전은 완전히 대중화되었던 레퍼토리였다. 레퍼토리, 연애 종목을 말합니다. 이리하여 장터, 옛날 시골 장터 넓은 마당을 빌어 램퍼 불을 돋운. 램퍼는 우리말로 남포라고도 하죠. 조그만 사발에 그 기름 심지를 두고 오랫동안 불을 밝혀 놓는 것. 나도 어릴 때 1960년대 시골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기억이 안에 좀 흐릿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램퍼, 우리말화돼서 남포등이라고 하죠. 램퍼 불 돋운 포장 속에서, 그때 포장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극장에서 지금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 무대다. 시골의 가설 무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장 속에서 내 남성이, 남성 하는 것은 남자의 목소리, 내 본래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지 않습니까? 내 남성이 10분 충분히 너끈히 굴욕되다. 왜? 여자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굴욕적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노천명의 남사당은 7원시로 구성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3년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반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3년 속에 옛날에 많이 쓰던 어휘들, 낱말들이 제법 나오고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말. 조라치, 원래 이 뜻은 절간의 잡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군대에서 그 나각을 불던 치타수가 바로 조라치라고도 하기도 했고, 나각이 뭐지요? 나팔과 뿔로 된 요 간악기, 뿔로 된 그러니까 그것을 안에 합해서 나각이라 한다. 그 간악기다. 입으로 부는 악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라치는 나팔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날라리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한자어로는 태평소라고 하는데 들어봤죠? 태평소. 또 그리고 호적이라고 한다. 남사당패는 철저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한 안에 수십 명 안에 단원들이 있는데요. 이 단원 중에서 연희단장, 가장 정점에 있는 우두머리, 행수가 누구냐 하면 꼭두새라고 합니다. 꼭두새 하면 꼭지점에 있는 가정점에 놓인 최고의 그 지도자, 리더, 이것을 꼭두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인자가 누구냐 하면 곰뱅이에요. 곰뱅이는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곰뱅이는 공연, 섭외, 숙식, 책임, 돈 관리 다 하니까 상당히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곰뱅이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 전문 분야, 예능 전문 분야가 있는데 풍물,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풍물이라고 하죠. 이 풍물,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이 풍물단, 풍물패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한 게 사물놀이이지 않습니까? 풍물이고 대접을 돌리는 것을 번화라고 하고 땅에서 제주를 부르는 땅에서 제주를 땅제주 부르는 또 소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살판 났다 할 때 살판 땅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체조 선수들이 하는 그 마루 운동이 바로 땅제주 살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타기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줄에서 막 위로 줄 위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네 저 줄타기 하는 사람들 얼음이라고 해요. 그 얼음 탈로름 저 남쪽 지방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안에 들로름 뭐 오강대 뭐 이런 것을 덧배기라고 합니다. 덧배기 춤. 자, 그러니까 탈로름 춤이다. 그리고 꼭두노름도 있어요. 이것을 덜미라고 하는데 이 전문 분야들이 연애 그 각종 의안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연예 예능 각 분야의 그 중간 관리자 그 전문 분야의 우두머리를 소집단 우두머리를 뜬새라고 합니다. 뜬새. 이렇게 꼭두새, 곰뱅이 한 대여섯 명 되는 뜬새 그 밑에 이제 단원들이 있는데 한 3분의 2가 단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단원 또 안에 그저 정식 단원이 있고 아직 그 정식 단원은 아니지만 밑에서 안에 그저 뭐 배우는 단원들이 있어요. 이 단원을 요즘 말로 하면 수련생, 연습생이라고 하죠. 연예인 연습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삘이라고 합니다. 삘이. 삐리삐리하다 해서 삘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낮은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삘인데 바로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삘입니다. 삘이. 가장 낮은 계급의 연습생, 수련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어드렛 일을 하는 단원이 삘입니다. 나이도 가장 어리겠죠. 뭐 10대 후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자 목소리, 향단이 역을 하는, 춘향이의 향단이 역을 하는 여자 목소리 내는 것도 삘이고. 그러니까 아주 더 그 경우이겠습니다만 이게 또 남사당이 남색 집단화 되기도 합니다. 그때 남성 동성 연애의 여성 역할을 하는 것을 암동무, 동무란 말은 동무에서 왔으니까 파트너란 뜻인데 암동무,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 연애자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여자 목소리 내는 것을 굴욕적이라고 했는데 더 굴욕적이겠죠. 이 경우는 아주 극희연의 그저 희귀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산 넘어 지나온 저 촌엔 원래 원본은 촌이라고 했고요. 뒤에 개작본에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촌보다 마을로 되어 있어요. 산 넘어 지나온 저 마을엔 이렇게 해방 이후에 개작한 작품을 보면 촌이 마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로 되어 있는데 본래 일제강점기 원본 발표할 때는 촌이라고 했습니다. 엄반지를 사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이렇게 떠도는 떠도는 저 사당패 한 총각 구승원이 어느 마을에 처녀와 뭐 서로 사랑하는 그러나 고단에 그저 다른 마을로 떠나야 하는 헤어져야 하는 그런 사연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이면 떠남을 짓다.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헤어져야 하는 처녀야. 약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서로 연애 감정이 오갔던 상대자입니다. 나는 집시의 피였다. 집시. 유럽에 있는 유랑 족속이죠.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결애부치. 우리 민족을 결애라 하는 말인데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결애란 말은 피부치란 뜻이거든요. 결애부치. 나는 집시의 피부치였다. 피였다. 집시는 유럽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품을 팝니까? 아까 말한 연희, 예능을 품을 팔죠.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이 동리가 아까 말한 촌입니다. 마을입니다. 우리들의 도구를 실은 도구가 굉장히 많죠. 이게 가설 무대, 무슨 안에 포장, 또 그리고 기둥 같은 거, 또 그리고 악기 같은 거, 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딸기의 이슬을 틀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이렇게 빨리 깨어서 다른 마을로 좀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길이 멀기 때문에 일찍이 가서 좀 쉬고 또 저녁 때 공연을 해야 되니까요. 황홀한 그 축제의 여흥은 굉장히 안에 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다. 그 잠깐 시간에 처녀를 만나서 서로 연애 감정이 오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낭만적이죠. 그러나 새벽이 이슬처럼 허망한 것이다. 마지막 연을 보세요. 마지막 연이 그 주제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날라리 아까 태평소라고 했죠.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슬픔은 우리 안에 연희, 전통 연희에서 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슬픈 것이죠. 즐거운 것만으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슬픔이 한 80% 되면 기쁨은 한 20%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안에 그 삶의 애환 같은 것이 슬픔입니다. 그 삶의 현실이요, 그 애환이 슬픔이고, 거기에 비하면 짧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을 흥이라고 하죠.
신명난다 할 때 신명, 또 신명풀이라고도 합니다. 신명할 때 신명은 한자어로 생각하는데 귀신진자 발걸명자 아닙니다. 그거는 천지신명이고, 요 신명은 신명난다 할 때 신명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신명은 한국적인 토착적인 카타르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 전통 문화가 슬픔과 기쁨이 융합하는 것, 섞여 피는 것, 이것이 우리 전통 문화의 뭐랄까 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경쟁적인 어떤 연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악극단과 어떻게 다릅니까? 악극단 주로 그 당시에 대중가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한 통속적인 대중가요를 주로 연주를 하고, 그 막간의 코미디, 그러니까 말로서 남을 웃기고 행동으로서 남을 웃긴다든지 아니면 극화된 짧은 단막극, 막간극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정서라고 한다는 것은 융합 속에서,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것,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섞여 피는 것, 그 어울리는 거, 이 어울림이 우리 연희의 뭐랄까 대표적인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애환과 신명풀이가 이 뒤섞이 나는 거, 정박과 억박이 이렇게 융합되면서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거, 이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정박과 억박. 보통 슬픔은 정박이에요. 그러나 기쁨은 억박이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박과 엇박을 잠깐 아주 쉽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약, 약, 강약, 약 이렇게 하는 게 정박이고, 엇박은 약강, 약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약하고 강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 우리의 안에 박자는 엇박입니다. 엇박에서 흥을 안에 이렇게 감흥을 드러내는 내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 하는 것은 우리 전통 연희의 하나의 특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했으면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를 찾는 것,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라 합니까, 문화 속에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오늘은 노천명의 남사당을 통해서 독특한 그 시대의 연희를 소재로 한 시, 일종의 연희시를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사당 노천명.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단같이 머리를 따 내리는 사나이. 초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라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 이리하여 장터 어느 넓은 마당을 빌어 램프불을 돋은 포장 속에선 내 남성이 10분 굴욕되다. 산 넘어 지나온 저 촌엔 은반지를 사주고 싶은 고운 처녀도 있었건만 다음 날이면 떠남을 짓는 처녀야 나는 집시에 피었다. 내일은 또 어느 동리로 들어간다냐. 우리들의 도구를 실은 노새의 뒤를 따라 산딸기에 이슬을 털며 길에 오르는 새벽은 구경꾼을 모으는 날라리 소리처럼 슬픔과 기쁨이 섞여 핀다.